네, 매주 수요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동근 선생님과 함께 우리 마음속의 고민들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근입니다. 네. 오늘은 비교는 불행의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교는 불행의 어머니요? 네. 제가 최근에 직접 겪은 사례인데요. 네. 주말에 이제 인근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편의점, 휴게소 있잖아요. 휴게소에서 그 편백나무로 만든 베개가 있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샀는데 15,000원을 주고 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적지인 박물관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게에서도 또 파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같은 제품인데 25,000원에 파는 거죠. 아니 저는 무슨 비교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사람 간의 비교 이런 건 줄 알고 물건 예, 비교를 예, 예.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순간 굉장히 기쁜 거예요. 제가 네. 15,000원에 산 물건이 25,000원에 네.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싸게 샀구나. 예. 근데 네. 매우 잘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집 앞에 이제 마트에 갔거든요. 근데 똑같은 제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13,000원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굉장히 행복했던 기분이 갑자기 굉장히 바보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베개 때문에? 네네. 그 베개 하나 때문에 말이죠. 예. 혹시 저처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당연히 있죠. 뭐 세일한다고 해서 물건을 샀는데 인터넷에서 훨씬 더 싸게 팔고 있으면 네네. 뭐 당황스럽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실험으로도 입증이 됐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데니얼 길버트 박사팀이 한 연구에 의하면요. 학생들에게 사진을 찍도록 하고, 예.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을 고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하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그냥 한 장만 골라서 갖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팀은 먼저 한 장을 고른 뒤에 4일 지난 뒤에 사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 2장을 먼저 마음속에 두고 둘 중에 하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하나만 고를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만족도가 오히려 올라간 반면에 네. 둘 중에 하나를 바꿀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만족도가 내려가면서 네. 다른 사진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비교한다는 게 정말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실험입니다. 아까 베개를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어떤 그런 사진 작품 얘기해 네네. 주셨는데 생각보다 그 비교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약 그렇게 넓다고 하면은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더 많겠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전 국민이 다 저는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의 경우는 엄마, 친구, 아들, 소위 엄친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빠들은 아내, 친구, 남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네. 엄마들은 뭐 친구, 남편 연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들은 다른 집 자녀들이 주는 용돈 액수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인은 잘 나가는 입사 동기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비교를 이렇게 하면서 불행해진다는 건데요. 비교가 심해지면 시기나 질투 같은 형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시기라는 것은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 가진 것을 배합하는 걸 말하고요. 질투라는 것은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내 것을 나누거나 빼앗길 때 느끼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데 둘 다 인간의 마음을 매우 불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동창회 나갔다가 학창시절 친구보다 자신보다 못하던 친구가 잘 사는 걸 보고 시기심에 화가 난 분도 보았고요. 또 자신이 거절했던 애인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자기가 아는 다른 친구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질투하고 후회하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7가지 죄에 들어갈까요? 예. 근데 뭐 비교 그 문제 때문에 동창회 안 갈 수도 없고 그쵸. 좀 어떻게 좀 처방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남과 비교하면서 기죽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창회 모임이나 SNS 같은 곳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는 얘기들이 실제로는 거의 다 포장된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SNS 때문에 요즘에 더 그렇죠. 예. 그 비교를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자기 삶보다 더 멋져 보이려고, 더 행복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면이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또 뭐 경제적으로 좋고 그렇다고 해도 그들의 삶에도 상처도 많고 응어리도 많고 많은 갈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부러워하고 기죽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혹시 비교를 하려거든 나보다 부족한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한 거, 뭐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밥을 굶지 않는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굉장히 나쁜 건데 예를 들면 90점이 100점이 됐다. 이건 절대적으로 매우 훌륭한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근데 100점이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는 순간 아이는 이런 상대적인 비교로 인해서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요. 과거의 선택을 비교하면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잘한 선택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선택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했건 간에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네. 그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남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는데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말이죠. 이 시처럼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을 선택해야 되고 하지만 둘 다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는 이 시보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 나오는 가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라고요. 어떤 선택을 했건 비교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길입니다. 저는 사실 그 말씀해 주셨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는데 네. 오늘 이제 뉴스 끝나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한번 들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오늘의 주신 마음 처방전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비교를 통해서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남과 비교하며 기죽지 않기, 네. 또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를 하기. 못난다기보다 못한 사람? 예, 어쨌든. 나보다 그러니까 안쓰러운 처지에 있는 그리고, 사람과. 좀 뭐랄까,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내가 외제차를 갖고 있는데, 내 친구는 더 비싼 외제차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네. 남이 볼 때 예쁜데, 누구는 더 예쁘다. 이렇게 비교하면. 예. 네. 그럼 차이가 과거의 있다는 선택을 비교하는 것도 이제 안 하는 게 과거를 바람직하다. 비교하지 말고 네, 후회하지 브라보. 마시고. 신동건 마이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잘 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맞아서 정말 오늘부터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섰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추울 때는 그 체온이 담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녹여줄 거라고요. 네, 그 말 한마디로 많은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자,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 오늘은 좀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